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인천 1호선 개통 시 아파트 가격 오를까? 선반영으로 보합에 그칠까?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살펴봅니다. 팩트천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관련 통계 데이터를 보기 앞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격 변화 메커니즘을 아시고 본다면 데이터의 의미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 겁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하철이 개통한다고 아파트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지하철 개통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지하철 개통으로 고소득 수요자가 많이 모여있는 장소인 주요 업무지구와 빠른 시간 내 통근이 가능해져야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시간으로 풀면 집 앞에서 직장까지 도착 소요시간이 30에서 40분가량 짧게 걸려야 하는데 지하철 순수 운행시간으로 약 20에서 25분 정도 걸려야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지하철이 개통됐음에도 주요 업무지구를 지나지 않고 주요 업무지구를 지난다 한들 지하철 운행시간이 40분이 넘어가면 상승력이 약해집니다. 즉 고소득 수요자들이 지하철 개통으로 본인들 직장과 출퇴근이 편해진 곳을 주거지로 정할 것이고 기존 가격보다 더 비싸게 전 월세 임차 또는 매수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검단 신도시 인천 1호선 개통의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댓글의 논리로 제공되는 7호선 성남, 산곡, 산삼역은 주요 업무지구인 강남까지 지하철 운행시간으로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가격 상승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곳인 운정신도시는 GTX-A가 서울역까지 부분 개통된 상태로 강남까지 연결이 안됐기에 보합은 당연한 흐름이며 삼성역까지 완전 개통 이후에는 강남 및 판교의 고소득 수요자와 연결이 돼 상황은 달라지고 아파트 가격은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검단 신도시는 인천 1호선이 개통되더라도 서울 3권역 및 판교와는 지하철로 연결이 안되지만 다행히 마곡 및 상암 DMC와 마포 공덕과는 빠르게 통근이 가능해집니다. 마곡은 최근 대규모 오피스의 완공으로 여러 대기업이 추가로 입주하기 시작하여 서울 4권역으로 불리우기 시작했으며 2027년 전망은 판교의 총 근로자 숫자를 뛰어넘는 많은 고소득자가 종사하는 업무지구로 탈바꿈하는 곳입니다. 검단 신도시 인천 1호선이 개통되면 마곡, 상암 DMC, 마곡, 마포 공덕까지 빠르게 통근이 가능해지니 바로 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소문을 타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곳은 지하철 개통이 임박했음에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설령 알아도 사람들은 대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매수에 대해 관망을 하게 됩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마곡까지 20분 걸린다는 누군가의 글에 어떤 니가 사기치네 라는 댓글을 단 걸 봤습니다. 사기가 아니죠. 사실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아직은 검단 신도시 인천 1호선 개통이고 그 편리성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 개통하여 마곡, 상암 DMC, 마포 공덕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수요가 검단 신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매매는 차치하더라도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전 월세 가격은 같은 조건을 가진 지역과 가성비로 비교 불가, 월등히 좋습니다.
검단 신도시 인천 1호선 개통으로 인한 가격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유사한 통계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 인천 2호선 개통 전후로 주변 지역인 인천 서구 아파트 가격 변화 흐름이 부동산 114에 의해 조사됐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인천 서구가 개통 전후 상승 흐름이 있었고 그중 검암동이 유독 상승폭이 컸습니다. 검암동은 인천 2호선 개통 전 6개월간 4.13%가 올랐고 개통 이후 6개월간 4.37%가 올랐습니다. 검암동은 인천 2호선 개통으로 2016년 한 해 약 8.5%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보합이었습니다. 검암동의 아파트 가격 상승한 것은 인천 2호선 자체의 상승력 때문이 아니라 1, 2정거장 이동 후 검암역 공항철도로 환승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여러 업무지구를 지나는 공항철도의 영향력에 기인한 것입니다. 검단 신도시 인천 1호선 개통으로 인한 편리성은 지하철로 한정거장 이동 후 계양역에서 공철로 환승이 가능한데 인천 2호선보다 더 편리한 점은 인천 2호선에 비해 공철 환승을 위한 거리가 매우 짧다는 겁니다. 인천 1호선 플랫폼과 공철 플랫폼이 붙어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인천 1호선 개통으로 인해 생기는 고소득 직장인의 수요의 합은 2016년 인천 2호선 개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2016년의 마곡보다 지금의 마곡은 근로자의 숫자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7년도의 마곡은 판교의 근로자 숫자를 뛰어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인천 2호선 개통보다 2025년 검단 신도시 인천 1호선 개통으로 인한 상승력이 더 강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검단 신도시는 모든 단지가 신축입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 건축비가 폭등했습니다. 인접한 풍무동에서 최근 분양한 롯데캐슬의 분양가는 34평 기준 모든 비용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8억 5천입니다. 사실 신축 하나로도 경쟁력이 있다 보는데 또 그게 다가 아니죠. 검단 신도시는 깨끗하게 정비된 신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신축 선호만큼 잘 정비된 도시를 선호합니다. 신도시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계속 신도시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신도시 플러스 신축단지 플러스 업무지구 접근성, 천지개벽, 이것이 만나면 시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2016년의 인천 2호선 개통보다 상승력은 더 강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검단 신도시 인천 1호선 개통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선반영된 것도 분명하지만 개통 후에는 선반영된 가격 그 이상 더 오른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개통에 따라 집값도 쑥쑥. 지하철 개통 6개월 전후 아파트값 변동률.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 2016년 7월 30일. 파란막대는 개통 직전 6개월이고요. 노란막대는 개통 직후 6개월입니다. 근데 인천 서구는 보면은 개통 전에보다 개통 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검암동도 개통 전보다 개통 후가 많이 올랐고요. 검암동이 제일 많이 올랐네요. 연희동도 개통 전보다 개통 후가 많이 올랐고요. 경기도 광주도 개통 전보다 개통 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 흐름인데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쭉 계속 올랐고요. 하늘색.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 중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태까지 그 검단 신도시 그 지하철 개통되면 어떻게 될 건가 읽어본 글 중에서 가장 그 배울 게 많고 잘
짜여진 글인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매우 공감 가는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입지 중 중요한 게 지하철인데 개통 안 오른다? 선반영되어서 안 오른다 하는 사람은 1번 배 아픈 사람, 2번 매수 대기자. 완전 공감해요. 안녕하세요. 잘 보고 가요. 네이버 부동산닷컴 카페로 초대합니다. 함께 좋은 정보 나누며 좋은 글 많이 발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쓴 글이라 더욱 공감이 가네요. 잘 읽었습니다. 땡큐. 잘 말씀해 주셨네요. 주요 거점을 보다 빠르게 갈 수 있는 노선이면 개통 후 입소문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세는 점차 상승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저도 점차 상승하리라 봅니다. 설명이 공감합니다. 분석 아주 잘하셨네요. 땡큐. 이 글에는 안티가 없네요. 읽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작성글 잘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좋은 글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말씀하신 마곡과 상암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그렇게 높지 않기에 한계가 분명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곡이 14에서 15억, 수명산 파크는 10에서 11억, 상암 11억에서 12억, 덕은지구 신축 11억대, 화곡 곧 대장 홍대선 착공 가능성 높음 13억대. 연차의 차이가 나는 곳도 있지만 업무지구와 밀접한 곳들의 시세가 서울치고는 높은 편이 아니어서 그냥 제 생각에 8억대가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 고소득자분들이 마곡에 입성하여 마곡의 시세를 끌어올려 준다면 더 높은 상승 여력도 기대해 볼 법한 듯 합니다. 마곡의 시세는 신고가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한데 마곡 시세는 대기업 실입주에 따라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 가격도 마곡 및 마곡 주변 아파트 가격에 연동돼서 그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래 엠벨리 7단지 40평대가 신고가 20억 찍었죠. 출근 버스 기다리는데 정류장에 사람이 15명 정도 쭉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100% 서서 가는구나 했는데 15명 중 약 12명 정도가 계양역 가는 버스가 아니라 마곡 가는 버스를 타더라고요. 검신에 마곡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나 하고 놀랐습니다. 마곡에 신규 업체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걸 봐서 1호선 개통되면 검신은 적어도 하락장에 방어 유리할 것 같고 시장이 좋아지면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완전 공감해요. 아파트 값이야 살 집이라 오르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질이 좀 나아지는 것에 만족합니다. 무사 개통 가지야. 팩트 천사님 좋은 글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근거나 참고 자료를 제시해 주시는 바 신뢰가 가고 좋은 글이라 생각됩니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저도 이걸 보고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엘사 평택 연구원들도 10년 안으로 마곡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좋은 글 잘 봤습니다. 팩트 천사님 글 항상 좋네요. 감사합니다. 앞일은 모르는 것이지만 빈약한 근거의 낙관론이나 비관론이 아닌 제대로 된 논리 구조를 갖춘 설득력 있는 정성글에 좋아요 꾹. 검암역에서 가장 가까운 서해 그랑블 개통 전 6개월 최고가 3.58억, 개통 후 6개월 최고가 3.8억, 1년간 2천 상승, 그 후 3년 넘게 3.8억 전후에서 움직인다. 부동산 상승기였던 2020년에서 21년 2년 동안
재고가 6.75억으로 3억 상승. 산삼 운정이 큰 변화가 없던 것도 개통이 부동산 약세장이었기 때문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지. 검단 지하철 찐이라면 다른 수도권 보합장이라도 1년 안에 가격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듯. 인천 1호선은 8량 중형 중전철이며 인천 2호선은 2량 경전철입니다. 이는 인천 1호선의 막대한 수요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선반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천 1호선 개통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단 신도시는 인천 소재이나 인천 지역 부동산 시장보다는 마곡지구 부동산 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인천 1호선 개통과 함께 인천 2호선, 서울 5호선, 서광철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괄목할 만한 신도시 개발이 기대됩니다. 정확한 분석. 여기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맨날 검단 신도시 호재 얘기 혼자만 막 하고 그랬는데 여기 읽다 보니까 호재가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굉장히 반갑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계양천에 원형 보도교가 불가능한 이유가 있네요. 희비고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남긴 댓글 하나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신 분이 계셔서 원형 보도교가 왜 불가능한 건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일단 원형 보도교 삭제의 구체적인 히스토리를 살펴보시면 1번 애초에 원형 보도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임의대로 그린 조감도였을 뿐이다. LH 주장입니다. 요거는 초창기의 넥스트 콤플렉스 조감도인데요. 조감도가 몇 번 바뀌었죠. 그래서 이건 초창기에 그냥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다시 말해 위 사진처럼 넥스트 콤플렉스의 초기 시도와 같은 개념일 뿐이라는 거. 2. 두물머리는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곳이므로 분수대 설치가 절대로 불가능한데 이건 역시 LH가 임의대로 그린 거다. 그래서 분수는 삭제했다. 3.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설치물은 불가능하다. 분수대도 없는데 원형 보도교를 설치할 필요 없다. 이 역시 LH 주장. 우미 2 대방 3 사이 관찰 데크 목교의 이 물 흐름이 심각하게 방해되는 것과는 모순된 주장이라는 점은 문제. 물론 그 다리는 문제가 너무 많아 철거 예정. 4. 그에 따라 실시 설계 단계에서 삭제된 사항이고 반영된 예상도 없다 라는 겁니다. LH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재 사실관계가 그렇습니다. 일단 위 내용을 떠나서 원형 보행교가 설치가 가능한지는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보도교 설치 구간입니다. 이렇게 지도도 친절하게 올려주셨네요. 이 계양천에 육교가 3개가 설치되네요. 여기는 백일역 아라역이고요. 그래도 여기가 아라역이 그냥 건물만 빼곡하게 있는데 그나마 이 계양천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바람 통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교 1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위치가 참 애매합니다. 왜 두물머리 코너 부위를 두고 저런 애매한 위치에 다리를 지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장 코너 부위에 지으면 매천 산책로에서 계양천 산책로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려놨는데 여기는 좀 지금보다 오래된 사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 벌판인데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좀 정비가 됐죠, 지금은. 이 사진은 계양천 두물머리 쪽 사진입니다. 마땅한 사진이 없어서 좀 옛날 사진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진상 빨간색과 파란색 선을 그어놨는데요. 두 선의 색깔은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끼리 높이가 같고 파란색끼리 높이가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양천과 매천 산책로의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계양천 메인 산책로에서 매천 산책로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단차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원형다리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네요. 이 빨간색 길하고 이 파란색 길하고 높이가 틀리네요. 그러면 원형다리를 놓으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랑 또 이 조형물하고 또 부대끼게 되네요. 아마 이런 모양이 되겠죠. 파란 도로길에는 원형다리를 만들 수가 없고 반지 조형물 앞에서 경사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을 깎을 수가 없음. 굳이 만든다면 높이가 같은 빨간 도로길이 이어야 할 겁니다. 그럼 빨간 도로길이 이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하시겠지만 멀리서 보면 다리 바로 옆에 또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이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밀인 리버포레 쪽 계단 테크와 차양시설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런 다리 설치하면 처음 보기엔 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동선도 길어지고 시선이 집중되는 원의 중심부를 잘 꾸며놔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쌓이는 퇴적물로 오히려 흉물스럽게 보일 수가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아래와 같이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높이가 다른 매천과 계양천을 가장 자연스럽게 잇는 다리 위치로 현재의 안이 생겨나게 됐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결론은 기존에 있던 다리랑 이렇게 겹치지 않게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기고 이렇게 되나 봅니다. 자세한 설명 이해가 쏙쏙 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계양천 좀 어떻게 안되나? 원형교 다들 기대했는데요. 땅 팔아먹기 혈안이 되어 검단실을 여러 방면에서 날림설계한 주범인 LH 입장을 선생님께서 자처해서 해명하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역시 제 착각이겠지요. 근데 주민 입장에서 굳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하나요? 그건 님 촉이 똥촉이라 그런 거고요. 저는 누구보다 LH 까고 민원도 많이 넣고 있는 사람인데 님도 열받으시면 방구석에 앉아서 키보드만 두드리지 마시고 본인이 나서서 뭐라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력이 딸리시면 본인이 나서서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부려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시설들 전부 못 짓게 만들어서 주민들 불편하게 만드는 것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현실적인 대안 제시도 좀 하시고요. 근데 그런 똥촉으로 동네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지금 상태가 검단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더 낫긴 할 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안되는 대안만 두드리면 아무것도 묻었지요. 예를 들자면 얼마 전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장이 교묘하게 선동한 발언 들고 와서 왜 검단행위 줄어드냐고 난리치던 사람들 안 줄어듦. 지금도 새로 플랭 붙이면서 완정력 쪽으로 5호선 끌어달라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존재의 가치가 오로지 방해에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우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최선의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안 된다며 판을 엎어버리면 안 되죠. 원형 보도가 현실적인 문제로 생기기 어렵다면
직선 다리를 최대한 멋있게 만들자고 해야지 원형 다리 아니면 못 찍게 하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 때문에 실제로 그 다리 매일 이용할 사람들은 몇 년씩 고생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검신 망치는 실질적인 주범들임. 무조건 입맛에 맞는 주장만 하게 하고 다른 의견은 근거 제시에도 냅다 뿌락지 취급 대안까지 언급하는 건 읽지도 않고 뇌피셜로 음해질. 그대로 하든가 아니면 결사 반대 빼액질 하는 건 도시에 뭔 도움이 되는지 목소리만 크고 태클이나 걸 줄 알지 알맹이가 없음. 이제는 계양천 안 가고 유공원으로 운동 및 산책 다님. 계양천 뭔가 변화가 없다면 외면당할 듯. 그러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푸시해 주셔야 합니다. 철쭉 등 초하류도 식재도 좀 하고 구간별로 좀 특색 있게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노인복지관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이 젊은 분들은 이 가까운 거리도 차 끌고 다니죠. 근데 이 노인분들 그러면 70에서 80대 분들 보통 보면은 웬만한 거 1시간 거리도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저 운동도 되면서 볼일도 보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저 유공원이 지금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유공원이 볼거리도 많고 애들 노는 모습도 좋고 여러 가지로 구경도 하면서 운동도 되면서 이런 코스가 지금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양천도 참 이 천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바람도 많이 불고 물 흐르는 것도 보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참 좋은 그 환경인데 계양천을 좀 이쁘게 꾸몄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민원실 앞으로도 쭉쭉 잘 부탁드립니다. 님들같이 고생해 주시는 분들 덕을 우리 주민이 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꼭 뭐라고 안하고 가만히만 있는 거시기들이 요란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처음부터 좀 자연수로라는 것들이 모든 것을 발목 잡는 느낌이 있는 듯 합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개선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 글 잘 읽었습니다. 원형교 단차 있게 설치해도 됩니다.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같은 단짝끼리 설치하는 게 효율적인 것과 다리 바로 옆에 또 다른 다리를 설치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형교도 단차 있게 설치하면 되고 일반교도 물 흐르는 방해되는 건 매한가지일 텐데 그저 돈 쓰기 아깝다는 핑계를 입주민 입장에서 그대로 감수할 이유가 뭐가 있을지. 어디든 있는 공원 공용 화장실조차 없고 요청을 몇 년째 하니 드디어 해주려고 하는 상대로 참 직선거리로 하면 단차 없이 건설이 가능한데 굳이 육교처럼 계단 단차까지 줘가며 원형다리를 만들어야 할지요. 심미적으로 우수해도 기능적으로 떨어지면 이용률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편리하자고 만드는 다리인지 조형물로 만드는 게 목적인지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리신 대로 각 면마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각 면에서 다른 면으로 가는 게 다리의 주 목적으로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차의 면으로만 이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차 언급하지만 보기에만 좋을 것을 억지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3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현재 수변길과 같이 계단이 필요 없이 경사로로 하면 되지 않겠나요? 님의 의견과 반대된다고 편의성을 버리고 조형물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으로 치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사로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보도 육교 설치 기준에는 경사로의 최대 경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단차 높이를 맞추려면 아래 이미지처럼 경사로가 엄청나게 긴 지그재그 경사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안되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편의성을 버린 조형물이라고 치부하지 말라뇨. 램프로 단차를 만들면 동선이 3배 이상 길어질 겁니다. 다리의 목적이 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상대방의 생각도 마음대로 판단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대체 무슨 대화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요. 원형 육교 램프 사진 첨부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육교 램프는 산책로랑 다릅니다. 법적 기준이 있어서 각도에 제한이 있어요. 저 램프가 실용적이지 않다는 말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은 대화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쪽에 대해 굉장히 자세히 아시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은 안되나요? 강면에 반드시 그림과 같이 두 개로씩 연결하자는 건 아니고, 잘 모르는 입장에서 작은 원의 강면에서의 연결입니다. 위에 댓글 내용은 수정을 하셔서 이상하게 보이겠네요. 절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 램프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최대 경사는 1대 12 이하입니다. 1m의 높이를 올라가기 위해서 12m의 길이를 확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볍게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저렇게 긴 램프를 통해서 건너야 한다면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계양천에 해놓은 LH의 만행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원형 보도 육교는 정말 어려운 게 맞는 듯 합니다. 현실적으로 직선 보도 육교를 멋지게 만드는 게 맞는 듯 합니다. 빨간 면들끼리 단차가 맞는 건 아닌가요? 단차가 맞는 면들끼리는 경사가 없으니 효율적인 연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매천 쪽 두 개의 길은 문제가 안됩니다. 계양천 쪽 우미린 리버폴의 길이 문제인데, 빨간색 길로 뽑을 경우 말씀드린 테크와 차양시설을 철거해야 합니다. 댁에서 가까우시니 현장을 둘러보시고 한번 상상으로 건립될 수 있을지 그려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건립이 안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다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차양시설 철거를 피하기 위해 원형 크기를 줄이고 면에서 나오는 직선 혹은 약간의 나선형 연결다리를 제한한 것입니다. 상상력이 부족한지 주에 몇 번을 다니지만 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작은 원의 강면에서의 연결 충분히 효율적인 다리라 생각됩니다. 위의 글이 원형다리가 안되는 이유까지는 아닌 것 같고, LH가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입장으로 보이네요. 직선다리라도 정상적으로 지어지길 바랍니다. 묵상교는 아니겠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겁니다. LH가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입장으로 보이네요. 계양천도 이렇게 계양천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돈을 많이 들이면 깔끔하고 멋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돈을 안 쓰고 하려고 그러니까 폼이 안 나는 거죠. 하여튼 오늘 계양천에 대해서도 자세한 글 올려주셔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